썰매 타본 적은 있는데 아버지랑 타본 적은 없네. 오늘 저거 썰매 하면 눈썰매 멋있게 한번 타보자. 아들과 썰매 한번 타보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출발. 괜찮아? 야, 너도 한번 때려봐. 너무 행복해요. 아들하고 희박이 진짜 재밌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날. 아버지 같은 농사꾼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들에게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새하얀 솜털로 뒤덮인 것 같은 마을. 이 조용한 겨울왕국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형이 밥 줄게. 목청 높여가며 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식사 많이 하세요. 딜리버리 서비스가 완벽합니다. 요 녀석들 밥대가 조금만 지나도 어찌나 보채는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귀농 1년차의 초보 농부 승수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 순용 씨인데요. 소 키우는 일이라면 척하면 척,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야, 포장 안 갖고 왔지? 여기 옆에 있어. 가 열고. 숫송아지는 집 앞 축사에서 키워가지고 얘네 지금 집 앞 축사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또 여기는 또 암송아지들을 또 키우니까. 젖을 뗀 숫송아지들은 어미소 옆에서 떼어내 다른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을 차에 태우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놔야 소가 가상으로 안 가. 시야를 차단하는 거예요. 소가 앞에만 보게. 작은 일 하나도 절대 대충이 없는 순용 씨. 꼼꼼하게 이동 통로를 만듭니다. 철저하게 하신다. 자, 드디어 송아지들의 이사가 시작됐는데요. 아, 이 녀석 보세요. 걸어. 걸어. 이럴 때 꼭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야. 한꺼번에 해야지. 야, 이 진짜 비둘기 마냥. 어린 송아지 한 마리 옮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지만 4개월만 돼도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니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어르고 달래서 다시 데리고 왔지만 이 녀석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자, 가자. 안 돼. 거긴 안 돼. 오지 마. 가. 거기 시키자. 가. 부자가 젖먹던 힘까지 총 동원해 보는데요. 여기다 못 올라가고 씨. 아이고,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치고 들어간다. 옳지. 가자. 아, 잘 타겠다. 가자. 아, 끝났어.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겨우 송아지들을 모두 트럭에 태웠습니다. 어우, 힘들어. 잘 실어졌어. 아휴, 오늘은 소홀하게 했구만. 몇 번 했는데 오늘같이 수월한 건 처음이에요. 송아지들이 이사 갈 곳은
어미소와 함께 있던 신축사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떨어진 구축사인데요. 이곳에 숫소들만 따로 모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내려가. 잘 데리고 왔다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 마리만. 숫송아지들 사이에 암송아지 한 마리가 끼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은 다시 신축사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역시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가 마무리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왔어요. 새 집으로 이사 왔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요 녀석들 이사 온 새 집이 꽤 마음에 드나 보네요. 좋다고 뛰어. 좋지. 끝났다. 힘든 작업이에요? 아, 이제 큰 짐승을 옮긴데 그러면 소름이 들어야 있겠어. 귀농 1년차 초보 농부 승수 씨에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남 사녀의 막내 외아들, 그야말로 금지옥엽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에 좋은 직장에 두말 없이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야위셨지만 그때는 더 많이 야위셔가지고 바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생한 그게 너무 많이 보여서 그게 지금 몸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볼 때마다 좀 짠해요. 아직 농장 일에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힘쓰는 일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사 바닥에 깔아줄 볏짚을 옮기러 왔습니다. 소들이 좋아해요. 바닥을 침대처럼 깔아주면 엄청 좋아하죠. 아버진 승수 씨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주인이 좋은 소를 만든다고. 그래서 승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바쁩니다. 그런데 승수 씨를 바쁘게 만드는 게 소들만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축사로 찾아오는 불청객들을 쫓아내느라 골치가 아픈데요. 결국 아버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다 잡아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나와봐. 낚시 못 간 게 새라도 잡아서 먹여야지. 새요? 참새. 소들을 귀찮게 하고 배설물까지 남기는 참새들. 오늘 제대로 혼내줄 작정입니다. 참새를 먹을 것인가. 아들한테 장담을 시끄럽게 했는데. 꽤 그럴싸하게 덫을 만들어 설치하고 참새를 유인할 먹이까지 뿌려놨습니다. 참새만 들어가면 지가. 잡힐까요? 화이팅! 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원장담 하셨는데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게 해서 새만 잡으면 되지. 야, 근데 새들이 다 어디로 갔다냐? 그 많던 참새가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 여기로 가네. 앞에 있을까? 이거 봐.
이런? 치운다 했잖아 내가. 왜 안 와? 참새가 참 얄밉게 똑똑하네요. 망할 놈은 참새들. 아 잡고 싶어. 언젠가는 죽을 거야. 한 마리, 두 마리 열심히 키워 100마리가 넘는 소농장을 일군 순용 씨.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허리 펴고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평생 가족을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왔던 순용 씨. 그게 당연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해야 먹고 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남들 죽 먹을 때 밥이라도 먹지 않느냐 해서 참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때는. 큰 가방 짊어지고 길을 나서 이른 새벽부터 축사하니 소란스럽습니다. 이빨 됐다. 하나 이리 오늘은 가축시장이 열리는 날인데요. 소 3마리를 팔려고 합니다. 가자. 어이구 잘한다. 일로 와 일로 와. 어이. 옳지. 어딜 가는지 아는 것 마냥 트럭에 타지 않겠다고 버티는 녀석. 어린 송아지 옮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들어가자. 그렇지. 잠깐만. 아버지 잠깐만. 갔어. 두 남자가 안간힘을 써가며 끌어당기는데요. 한참의 신랑의 끝에 겨우 한 마리를 트럭에 올렸습니다. 네. 올라. 그렇지. 이거 말 잘 듣네. 아버지. 다른 녀석도 역시나 마찬가지.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 봅니다. 우시장에 한번 다녀오면 며칠 몸살이 날 정도로 안간힘을 써야 겨우 소들을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가자. 맞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다들 낳지. 소시를 낳고 아들 낳은 거야? 아유 소도 싫고. 소시를 낳고 아들 낳은 거야? 아빠죠.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위탁 돈을 받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 마리에 10만 원씩이에요. 벌써 30만 원 아꼈잖아요. 그동안 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둘만의 힘으로 해결해 뿌듯합니다. 2주에 한 번 열리는 가축시장. 순창 지역 농장에서 키운 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소값이 폭락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소보다 안 좋아. 암소들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소만 못 온 것 같아. 일단 가격을 봐야 알지 이제. 요즘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낙찰 결과가 뜰 때마다 초조함도 커집니다. 아 제발. 우선 하나 봐야 됐어. 한 마리 내가 한 마리 입찰해버리지. 겨우 한 마리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씨 유찰된다. 어쩔 수 없지 뭐. 내 입찰 된다 기다려 내가. 가격을 깎아 3마리 소를 모두 팔긴 했는데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36분.
아 268만 원이야. 충격적이야 가격이. 얼마나 와? 평균이 내가 볼 땐 평균 한 25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송아지 600, 200원까지 팔아봤는데 서로 네가 잘 키웠대야지. 나 갈게. 가서 아버지가 차 끌고 와. 저희가 하는 작물만 떨어져요. 쌀값도 떨어지고 속값도 폭락을 하고. 그럼 5년 후에 들어왔더라면은 소 파동이 끝나고 경기가 살아날 때 왔으면 아들도 좋고 나도 보기가 좋을 판인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아들한테. 예전엔 소 한 마리 팔고 오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올랐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지 점점 더 몸이 힘듭니다. 심한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는 순용 씨. 2년 전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로 몸 상태가 급격히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만 골병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게 나이살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마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제 보물창고예요. 제 보물창고. 이게 종이기예요. 이걸로 수정을 할 거거든요.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한 승수 씨. 덕분에 조금씩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인공수정 맡기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들어요. 그럼 저희 단 한 번에 수정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1년간 수정료로 쓴 금액이 8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제가 하면 아끼는 거잖아요, 그 돈. 그래서 오자마자 그걸 공부를 했어요. 요즘 농장 소들의 인공수정은 모두 승수 씨 담당입니다. 처음엔 소 뒷발에 차일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큼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갈게요. 칼 뽑았어? 오른손은 신중하게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승수 씨. 아버진 그런 아들이 마냥 대견합니다. 합격. 그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만져보면 한쪽이 좀 유독 단단한. 단단하거나 좀 크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발정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초보자가 뭐지 아직. 아하. 이 정도면 뭐 이제 완벽하지. 늦은 밤. 승수 씨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 지금 이 소가 예정일보다 2일 지난 소인데 지금 점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 출산일이 임박해 오면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 며칠째 밤잠을 설쳐가며 예의주시 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안절부절 못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어미소.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출산이 시작됩니다.
승수 씨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기다리던 송아지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 일로 와. 오. 여기 따뜻하게 해줄게. 가, 어서 가. 으쌰. 자, 이리 봐. 승수 씨가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 번 엄청 추운 날이 있었는데 신경 안 쓰고 잤죠.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죽어서. 근데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특별하게 이거 먹어야 너가 건강해지는 거야. 알아? 추운 겨울에 태어난 송아지라 더더욱 보온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렇게 농장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마냥 흐뭇합니다. 우선 건강한데요? 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출산의 고통이 덜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미소가 힘든 몸을 이끌고 제 새끼부터 따뜻하게 챙깁니다. 반나절 만에 송아지가 제법 큰 것 같네요. 평소처럼 평온하게 이어지는 농장의 하루.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 피 보이세요? 근데 피를 흘리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래 임신 후들은 피를 흘리면 유산일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다급하게 피를 흘린 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승수 씨. 새끼 났어? 어떤 놈이? 약간 유산피 같은데. 유산기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근데 두고 봐봐, 괜찮아. 유산피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아, 비도막에 보는 게 쉽잖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의사를 부른 승수 씨. 수의사가 소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제발 별일 아니길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거 6개월 판 정도 됐습니다. 진짜요? 축하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4월달에 날놈인데. 그치? 네. 맞지? 들어있어? 들어있대. 6개월이래. 다행이야. 이렇게 한 번씩 수의사가 찾아올 때마다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승수 씨. 혹시 원장님 전문가시고 저는 한 번 놀 때 바늘 4개 이상 쓸었어. 별일 없이 넘어가 참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왕조 좀 싣고 와. 소똥 치게. 아저씨, 저 알았다 걸리지. 저기. 축사를 청소하고 깔 볏짚을 받으러 이웃 농가로 향하는 승수 씨. 그림처럼 펼쳐진 눈앞의 풍경이 달갑지 않습니다. 하얗게 덮인 이 풍경 보면 좀 어때요? 답답한데요. 답답해요 이거 보면. 왜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왔었어가지고 뭔가 동심에 이렇게 젖은 것처럼. 우와 이쁘다 이게 아니라 깎합시라. 이심전심 부전자전. 가득 쌓인 눈이 답답한 건 순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일을 미루질 못하는데요. 물론 성격도 성격이지만 아버지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들 다 시키면 되나? 내가 또 있을 때 힘와야지. 힘드시게. 기계로 하는 일이니까 또 그것은. 기계 덕분에 예전에 비하면 농장 일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손이 마냥 편하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고도 무럭무럭 잘 크는 소들을 보면 다시 기운이 난다는 순용 씨. 이 맛에 또 하루를 버팁니다. 자식도 밥 잘 먹으면 예쁘잖아. 네. 이렇게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참 예쁘고 흐뭇하지. 내가 키우는 짐승인데. 마음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요샌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신호가 옵니다. 농사꾼은 몸이 건강히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힘들게. 머리야. 나 짤짤 누워있어. 허리에 뭐 좀 대볼까? 아니면? 허리에 좀 대봐. 이 자세가 제일로 편하다. 진짜로.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는 허리 통증.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못 있어서 어떡해. 그저 세월 탓, 나이 탓으로 돌리며 미련스레 참아내려고 하는 아버지가 승수 씨는 못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제일로 편한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생, 애틋함.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볼 때마다 좀 짠해요. 아버지, 송아지 사료 사왔어. 아버지, 내가 할게. 내가 하지마. 내가 할게. 이 녀석아, 이래 내가 젊어서 네 나이 때 이런 거 2포씩 들어있다 했을까. 아 예전에 2포씩 들면 뭐합니까? 다 젊을 때 얘기지. 지금 아파가지고 한 포도 삐딩 되면 못 드는데. 허리 다치니까. 이 정도 일은 정말 일도 아니었는데 세월 앞에 너무 힘없이 허물어진 것만 같아 순용 씨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도와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무리 억지로 힘을 내보려고 해도 이제 몸도 도통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커피 한 잔 탈까? 커피 한잔 할 거나? 탈게. 이게 술이냐? 응. 그냥 마시면 되지. 아, 따뜻하니 좋다. 반찬이 없네. 허리는 괜찮아요? 쉬면 괜찮겠지. 1년 됐으니까 나 믿고 나오지 마. 나 이제 이틀에 한 한 번씩 번은 와봐야지, 궁금하니까. 알겠어. 단 한 번도 쉼표가 그려진 적 없었던 순용 씨의 인생. 당연히 미안하지. 정말 꿈이란 건 모르고 살지 나는. 밥 먹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고. 꿈이라는 얘기는 전혀 내가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럼 꿈이 생기셨어요? 아들하고 이렇게 눈썰매도 타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지 당연히. 많은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순용 씨. 먼저 정확한 허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순용 씨는 그동안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통제로 버텨왔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부 순창이요. 허리가 이렇게 숙였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러기도 하고 평상시에 자세를 좀, 바꿀 때. 자세 바꾸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힘들고 문제는 이제 허리인데 3, 4, 5 여기가 이제 뼈가 흔들리면서 하얀 게 신경인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허리가 문제죠. 허리가. 예상은 했지만 순용 씨의 허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요.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일만 지금 거의 뭐 50년을 해오다 보니 그것도 힘든 일을 농사, 벼농사, 밭농사, 소 키우고 이런 일을 이제 허리에 무리에 가는 일을 많이 한 거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허리가 5개로 돼 있는데 그 모든 디스크가 다 망가졌어요. 쇳덩이보다 무거운 가장의 무게는 허리를 펼 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나무는 가지가 다 꺾여가는데도 그저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시술은 이게 전체가 다 안 좋아요. 허리가 이 부분을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이게 풍선이 이제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주사를 하고 길을 내는 거죠. 이게 영구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뼈가 워낙 어긋나고. 초조하게 먹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 응?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마음 편안해야 돼. 잘하고 와. 잘 부탁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잃어버린 봄날을 되찾기 위해 시술대 위에 누운 순용 씨. 4번, 5번, 5번, 6번 협착도 디스크도 심하시고 뼈도 조금 어긋나 있으세요.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풍선 확장술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어른들이 보내주가 와요. 주사바늘이 달린 얇은 관을 꼬리뼈를 통해 환부에 직접 삽입해 약물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신경성형술이 진행됐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 관이 너무 좁아갖고 이게 풍선으로 넣었는데 이게 진입이 잘 안 돼서 그 좀 더 가느다란 철사로 넣었어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예. 든든한 아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씩 슬슬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을. 하여튼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네. 쉬세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수야. 아들. 아빠 수술 잘 된 것 같다. 잘 됐다니까 다행이에요. 다 나았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다. 이제 웃으면서 사시게요. 아들. 예,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야, 아들아, 우리 눈썰미 한번 타보자. 좋아요. 오늘 너하고 썰미 하면 눈썰미 멋있게 한번 타보자. 자, 한번 내가 출발한다, 아들. 자, 출발. 간다. 아버지의 꿈이 꽃길 대신 눈길 위에 펼쳐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누워있어도 기분이 좋구만. 우지야, 너는 넘어지지 마. 난 넘어졌어. 여기서 안 넘어지게 조심히 타고 내려와. 아버지 갑니다. 야, 이 녀석아, 너무 무섭어. 아우, 무서워. 이게 몸이 안 아프고 오니까 너하고 썰매도 타고 진짜 좋다. 좋아요. 아버지 웃는 모습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좋네요. 순용 씨에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아들,
아빠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큰 꿈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꿈이 생겼다. 무엇이죠? 우리 아들, 손주, 가족이 전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꿈이다. 그래? 특히 너 잘 되는 것이 꿈이고. 하얀 눈밭에 예쁜 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온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모든 게 어설퍼 보이기만 하는데요. 매일같이 좌충우돌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 한간의 농장의 이야기. 저 웃음이 정말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꿈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 해봤다는 말이 참 이제 짠하고 좀 먹먹하게 들렸는데 앞으로는 저 아드님하고 같이 행복한 꿈 많이 꾸시면서 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소 키우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열정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뭘 해도 예뻐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얼마나 안 좋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목부터 해서 척추라고 불리는 목부터 허리까지 꼬리뼈까지 한 군데도 좋은 데가 없고 특히나 벌써 목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쇠를 박아버리면은 3, 4, 5를 박았는데 5, 6, 7이 나빠졌거든요 또. 갈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누워서 편하게 한숨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시술 과정에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풍선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이라 그래서 이제 풍선을 달린 그 카특수관을 통해서 그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게 이제 풍선 확장술인데 이걸 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 진행이 안 되는 거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조금 더 얇은 관을 이제 바꾼 거예요. 좀 더 얇은 관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신경 성형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근데 그 신경 성형술은 저희가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풍선 확장술은 제가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왜 뜬금없이 허리에서 풍선을 달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좁아진 부분을 이제 넓히는 방법에 있어서 성형술은 이제 카테타르만 넣는데 풍선 확장술은 거기다가 풍선이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네, 선생님, 신경 성형술하고 풍선 확장술을 오늘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시술이 가는 건가요? 협착이 주로인 경우에는 풍선 쪽을 더 선호하고요.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 디스크가 주로인 경우에는 성형술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어떤 거가 주가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투석 환자라든지 또 고령 뭐 98세까지도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네,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93세시거든요. 네, 그 연세에도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에 아프시면? 20년 전만 해도요. 네. 20년 전만 해도 70이 넘으면은 그걸 내가 얼마 산다고 이런 걸 하나 그랬는데 지금은요. 80은 전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90 정도 돼도 내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은 합니다. 98, 그래서 98세도 했다는 게 허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만약에 아프면
화장실을 많이 누구 부축을 한다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주변에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혹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드리고 또 네. 해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요즘은 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녀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생각이 다 바뀌어서요. 네, 네. 나이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95세도 관계 없습니다. 네네. 고개는 다리 운동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저건 허리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장요근을 해서 허리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배 쪽으로 있는 근육이 허리 근육이에요. 장요근을 저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면은 네. 허리도 안 아파지고 그 사타구니 쪽도 안 아파집니다. 네, 폼롤러를 사용하려면 연세 드신 분은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몸 무게로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죠. 네, 크게 어렵지도 않고 저도 미리미리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 입장에서 사실 보면요.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치료보다는 사실은 예방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순영 씨 같은 경우도 네. 조금만 더 빨리 진단하고 조금만 더 빨리 치료를 하셨다면 네. 더 크게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앞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통증도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노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순용 씨는 일도 많이 줄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하시네요? 아, 힘든데 네가 해라. 앉아. 하지 마. 허리 꼿꼿이 피고. 그래.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야, 내가 한번 줘봤구나. 괜찮겠어? 이제 허리 괜찮아졌어. 이제 한번 내가 오늘 연습해봐야지. 시술 받고 가면은 이렇게 통증이 좀 줄어들면 자꾸 욕심을 내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주니까 포도. 감이 허리 지금 꼿꼿이 됐잖여. 아이 좋아졌어. 아이고야. 좋죠. 아버지 나으셨다고 하니까 우선 표정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좋고, 이제 여기서 또 무리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제가 걱정 안 시키게 잘 해야죠. 알았어, 아버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안 아프니까 얼굴이 밝아지시네. 그렇죠. 일단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아, 선생님. 밝아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제 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잠도 네. 잘 주무시고 통증도 많이 좋아졌다는데 관리만 잘 하신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무거운 거 진짜 들지 마시고 일만 전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1순위로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순정 코멘터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이렇게